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득점자들을 위한 토익 기출 파트별 짤강 파트 7 부분 클릭하셨습니다. 저는 YBN 박혜영 강사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파트 7. 너무 지문이 많잖아. 147에서 200번을 담당합니다. 근데 사실 파트 7 잘 풀면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역과 많은 득점을 담당하는 그런 파트죠. 근데 파트 7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요. 파트 7 자체적으로 내가 눈이 너무 느려 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RC 시간 전체 총 75분이라는 부여 시간 동안에 파트 5, 6를 누가 빠르게 해치우느냐에 따라서 파트 7을 좀 더 너끈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5, 6마저도 파트 7처럼 풀면서 점점 느리게 전이 되면서 파트 7은 굉장히 급하게 푸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파트 7을 자체적으로 시간을 늘 한 지문씩 푸는 것보다는 재구서 푸는 것보다는 5, 6에서 시간 단축을 더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지문, 삼중지문 같은 다중지문 및 단일지문들이 막 버무려져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147에서 175번까지는 단일지문, 이제 그 뒤로는 더블 패시지, 트리플 패시지가 나오죠. 끝까지 다 풀어야 완수가 되는 게 토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지문, 삼중지문은 연계성을 가진 지문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중하고 삼중지문을 더 잘 푸시려면 단일지문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항상 내가 제일 갑갑함을 느끼는 전 파트의 시간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8, 7 삼중지문은 5문제가 딸려 있는데 3지문이 붙어있는 트리플 패시지입니다. 토익의 대미 장식을 담당하는 끝쪽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중지문에서 연계형 문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까? 예를 들어서 내용을 전체를 읽지 못해도 숫자, 고유명사, 아니면 어떤 사람 이름, 날짜 이런 것이 큰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글의 속성에 맞춰서 지문을 먼저 읽을지 문제를 하나하나 먼저 읽을지 이게 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담당하는 삼중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씩 먼저 읽어가면서 요약하면서 서머리에 맞춰서 푸시는 것이 훨씬 더 맥을 잡기가 쉽습니다. 자, 일단 파트 7의 삼중지문을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이 풀었다 하고 저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일단 비호감의 느낌이 오네요. 삼중 지문은 지문이 3개가 붙어서 어렵다기보다 3개의 지문이 다 쉬운 지문끼리만 붙어 있으면 만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첫 번째 지문서부터 압살적인 신문을 오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글의 속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글은 아티클입니다. 기사글은 최고 난이도로 꼽히는 아주 딱딱하고 해박한 어휘의 문체의 집대성이죠. 신문기사한테 재밌을 리가 없죠. 다만 이런 지문은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수많은 응시자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팍팍한 지문입니다. 여기에 아티클이 껴있으면 단일 지문이든 이중 지문이든 삼중 지문이든 내가 여기서 틀린 개수에 아까워하는 것보다는 이 지문이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문제를 맞추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문 개수가 굉장히 많은 이중과 삼중 지문 같은 다중 지문들은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아무리 미리 읽어도요. 그 문제의 정답은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줄에 반드시 나올 것이야가 한 번에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초반에 나오겠지? 처음에 한 3-4줄 읽으면 되겠지? 처음에 3-4줄 읽으면 정답 나오는 첫 번째 문제도 진짜 많지만 간혹 첫 번째 문제 하나 풀자고 지문을 1개째, 2개째 다 드러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8-7은 비단 지문의 시간 소요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이 점점점 느려지고 침침해지는 이유의 최고봉은 지문에 되게 열심히 써져 있었던 수많은 단어들이 뭔가 비슷한 단어로 다 바꿔치기가 돼서 보기에 나온다는 거. 소위 말하는 파라프레이즈의 전쟁인 거죠. 8-7이. 그게 어휘 정리를 안 하시고 단순한 양치기로 여러 문제지들만 푸시게 되면 더 안 좋습니다. 단 2지문을 풀어도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걸 자꾸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문을 먼저 읽을 건데요. 다만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을 먼저 읽고 스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5문제 중에 단 한 문제든 아니면 운이 있어서 2문제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풀고 이제 첫 번째 지문 가지고 막히게 되면 그 다음 지문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글의 속성의 아티클에 따른 첫 번째 지문에 more improvements ahead라는 표현이 있고요. more improvements는 더 많은 개선 작업이 ahead 된다는 건 ahead가 뭔가요? 뭐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개선 작업을 더 할 게 남은 거죠. 서론을 보겠습니다. At its meeting on Tuesday, 화요일 날 한 미팅 때 Aldenbury의
타운 카운슬, 시의원에서 voted, 투표를 했대. 왜 투표를 했냐면 explore 좀 해보려고. 여러 선택 방법, 옵션스에 대해서 좀 그걸 탐색하고 알아보려고 투표를 해봤지. 무슨 투표를 한 건지 그 명목이 나오죠. Additional work to be done. 추가적인 작업을 이걸 해마라. 시에 있는 그 도시와 마을의 facility들의 시설에 뭔가 개선을 해마라. According to Charles Gruber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Charles Gruber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타운의 클럭이에요. 근데 클럭은 넓게 얘기하면 직원이거든요. 여기 시와 그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 분께서 그 사람에 따르면 renovation, Eldenbury Community Center의 renovation, 수리 작업이 came in well, under budget. under budget이라는 건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잡은 것보다는 더 돈이 얼마 안 남아, 돈이 더 조금 덜 썼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앞에 동사가 came이지 come이 아닌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앞에서 선행됐던 작업이 예산이 생각보다 안 깨졌네. 이런 느낌이죠. 돈이 남았네. The council, therefore, 그래서 의원회 측에서는 결정을 내렸다. compile, 취합해서 모으기로 했다. A list of smaller, 너무 큰 건 아니지만 좀 작은 단위의, 적은 단위의 improvement projects. 이거 좀 해보려고. That could be done with the leftover funds. leftover 같은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죠. 남은 걸 의미합니다. 이 남은 돈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이 남은 돈을 우리가 꿀꺽 할 수 없으니까 남은 돈으로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를 뭘 할까? 이거를 리스트를 박박 모으고 있다. 두 번째 문단, some suggested products, 제안된 여러 프로젝트의 어떤 예시를 얘기해보자면 include, 다음을 포함한다. adding a covered entryway, entryway는 진입로나 출입구를 얘기해요. 근데 covered가 되면 거기가 덮여져 있다는 건 완전 천막으로 다 가렸다기보다 roof같이 약간 일부의 지붕이나 이런 데를 덮었을 거예요. 그런 작업, public library, 도서관의 그런 작업서부터 improving lighting, lighting은 조명이지 블링블링, 조명을 Westford Park에다 짓는 것서부터 그리고 replacing floors in the town hall, 시청의 바닥이 엉망이니까 바닥 교체서부터 이러고 있는 거예요. According to Mr. Gruber, 아까 그 오빠 또 나왔지. 그 오빠에 따르면 the council, 시의원회 측에서는 members, 일반, public, 대중, 시민분들의 의견을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대중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interested parties, 여기서 파티는 술 먹고 노는 파티 막 이런 행사가 아니라 그냥 측, 담당자, 사람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룹 막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voice their opinions라는 거는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표출할 수 있다는 건 곧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낼 수가 있냐면 카운슬에서 회의가 열리나 봐. 언제 열리냐면 3월 20일 화요일 날. 그때 또박또박 나와가지고 의견을 얘기해도 되고 4시에 나와서 아니면 or send an email, 이메일 보내도 돼요. 근데 그것도 날짜야. 모든 것은 타이밍이야. 3월 31일 전에 보내. 이러고 끝난 거죠. 대충.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after the period of public comment. public이 아까 대중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중과 시민. 그게 시민들의 의견이 되는 거죠. comment는요. 그런 거를 다 수렴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planning committee, 기획위원회에서 put forth 할 거다.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어렵죠. put forth는 근데 노타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안하다입니다. 교육에 8-7 왜 이렇게 좀 느릴까요?가 아니라 제가 아직 단어가 부족한가 봅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단어는 중요한 건 넣으셔야겠죠. Final list for the council to discuss. 카운슬 측에서 시민 의견이 이러이러한 거 나왔으니까 이거 최종적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논의해 봅시다. 라고 파이널 리스트를 시민들 의견에서 모으고 모아서 고르고 골라서 그걸 제안을 할 것이고 그래서 최종 결정은 4월 15일. 저렇게 다 읽느니 나는 그냥 차라리 지문을 읽고 안 하고 나는 ABCD 보기 읽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읽어드린 거지만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똑같이 완벽하게 안 읽어진다고 해서 큰일 날 거 없어요. 요약을 해보죠.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은 걸로 공사 더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를. 타운을 좀 더 멋있게 바꾸려고요. 거기에 여러 아이디어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삼중 지문이 나오는 건 종이값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삼중 지문이 나오는 이유는 특정 지문들끼리 뭔가 맞닿은 교집합을 고르는 연계형의 힘 때문에 그래요. 연계형 문제가 5문제 중에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틀리시는 게 좋은데 연계형 문제로 제일 대표적인 힌트 중에 힌트가 바로 소름 끼치는 날짜죠. 날짜가 괜히 많이 나온 건 아닐 거라는 걸 미리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상태에서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풀릴 수 있는 문제가 하나라도 있는지 도전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각은 191번이 첫 번째 문제가 들어오네요. 왜 Town of Eldenbury에서 이 마을과 이 도시에서는 왜 funds가 이용 가능한가? funds는 돈이죠. 아까 돈이 왜 이용 가능했었죠? 남았으니까. leftover, 남은 게 있었으니까. 교육의 보기 A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취소했다거나 보기 B는 돈은 돈인데 세금은 아니었는데 세율이 올랐다는 아니잖아. 그리고 보기 C를 보면 한 그룹의 어떤 시민들이 돈을 기부해줘서 그게 아니라 이전에 다른 걸 했는데 그게 came in well.
under budget. 거기서 well은 잘했다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well under는 훨씬 못 미치는 이란 느낌도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under budget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면 이전에 선행됐었던 일정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돈이 덜 깨져서 이렇게 되죠. 그럼 정답은 D가 되죠. 근데 이 D를 갖다 틀리시게 되거나 정답을 도출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거나 문법이 되게 약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지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한다거나 슬래시로 이렇게 뜯어냈고 막 이렇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패러프레이즈예요. 패러프레이즈 정리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article에서 put forth의 동의어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put forth는 제안하다야 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 정답은 너무나 쉽게 C가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공부를 안 하면 안 보입니다. put forth하고 propose를 동의어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굉장히 가하거나 되게 열심히 발휘하다의 뜻도 exert한테 있습니다. 보기 B는. 성장하다, 무럭무럭 자라다, 발전하다. A도 되죠. 요청하다, D도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시의회한테 파이널하게 결정할 수 있게끔 디스커스 할 수 있을 만한 거에 내용을 모아서 그 리스트를 put forth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중에서 괜찮은 거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propose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동의어 찾기 문제는 그 다음편에 있는 명제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면 여러분한테 생소한 단어면 일단 겁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나 부사 등등의 여러 가지 구로 구형체가 되어 있는 동사들은 외워두시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질문을 잘 보세요. Miss McCaffrey. 누구야 McCaffrey가? 한 번을 못 읽어서 McCaffrey가.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막히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지문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93번 문제가 맥카프리 언니가 when, 언제 자기가 어포인먼트가 있었게? 어포인먼트는 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발수신자 정보를 봐야 되거든. 근데 글 쓴 사람이 하단에 항상 등장해. 제일 바닥 쪽에. Heather McCaffrey. 맞네. 그 사람이 쓴 내용이고 3월 25일 날 추가적인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죠. 타운 카운슬 멤버분들께 이러면서 시작하죠. I read that. 제가 읽었어요. You're accepting suggestions. 제안 받는다면서요. Leftover. 남은 그 자금과 돈으로 renovation 하는데 어떤 용도로 그 돈을 쓸까 제안 받는다면서요. Because of a previously scheduled appointment. 찾으려고 했던 단어가 등장했군요. 제가 일정이 미리서부터 잡혀져 있던 그런 거 일정 때문에 못 가버렸지 뭐야. 카운슬 미팅을. 여기서 느낌이 팍 와야 됩니다. 뭔가 데자뷰 느낌이. 내가 카운슬 미팅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내가 약속이 있었다 하필이면 그래서 못 갔다? 그러면 타운 카운슬 미팅이 열렸던 그 날짜가 곧 이분이 바빴던 날짜고 일정 그게 그거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 같은 건 연계형의 큰 단서가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 아티클 기억나요? 여러 날짜가 막 혼재했었죠. 그러나 타운 카운슬 미팅이 열리는 날짜는 딱 하나의 날짜 3월 20일 화요일로 써져 있었어요. 나머지는 뭐 이메일 보내는 기한 막 이랬었죠. 나는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니까 빨리 풀 테야. 그러면 93번 지금 여기서 A로 체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94번을 보도록 하죠. 94번을 보니까 What does Mr. 한국식 발음을 하면 배, 성이 배예요. 이렇게 되면 그분께서 자신의 이메일에 Aldenbury Community Center에 대해서 뭐라 그래?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보면은 미스터 벤지 누군지 그분이 직접 쓴 이메일을 우리가 또 안 읽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가? 세 번째 지문 가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지문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썼다? 써네요 배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Town Projects 해가지고 3월 27일 날 썼잖아. 그럼 이제 볼까요? 서론 부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I was glad to hear. 너무 기뻐요. 최근에 공사 건설 프로젝트가 잘 완료가 됐고 돈도 남았다면서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 그러면서 그 뒤에 although 비록 community center이 the sponsor activities for citizens of all ages.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모토가 커뮤니티 센터는 전 연령대의 사람들한테 뭔가 활동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맞겠지만 it is for the most part. 근데 대부분으로는 아무래도 visited by adolescent는 뭐냐면요. teenagers. 청소년입니다. 이런 단어에서 막히시면 안 돼요. 청소년들이거나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주로 오잖아. 거기 커뮤니티 센터가. Therefore, 그래서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next project.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만은 지금 여기 커뮤니티 센터는 거의 청소년이나 아기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만 주로 이용하니까 다음에 행사나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좀 더 치중을 합시다. Aldenbury의 older people. 좀 더 나이 많으신 노년층 분들을 위한 것도 좀 해, 좀.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분명히 아까 94번에 있었던 Aldenbury Community Center이 확 지나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읽었던 거는 딱 하나. 지금 현재 그 센터는 이분이 이 오빠가 주장한 건 딱 하나. 지금은 너무 청소년들만 주로 오고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든 단어의 파생.
청소년이 보기에 없잖아. 그렇지만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은 보기에 없잖아, 부모님. 근데 보기를 잘 봤을 때 younger residence로 끝나는 게 하나 있죠. 그럼 젊은 층을 얘기합니다. 여기 정답 B가 됩니다. 역시 이게 왜? 이게 왜? 이렇게 해봤자 잘 생각해보면 단어가 비슷한 말인데 스펠링만 바뀐 거예요. paraphrase입니다. 보기 A에 있는 public transportation으로 끝나는 대중교통은 얘기한 적이 없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그리고 보기 C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명목으로 썼었잖아. 이전의 명목은 얘기한 적 없고요.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1년 내내 그냥 연속 무휴. 읽은 적이 없대도. 자, 이제 95번 보겠습니다. On what point? 어떤 부분과 지점에서 중간 지문 발신자인 맥카프리 언니랑 마지막 지문 발신자인 배님께서 같이 동의한 게 뭐게? 이런 걸 연계형이라고 합니다. 연계형 문제는 최대 2개까지 나올 수가 있죠. 연계형으로 나오는 핵심은 왜 그러냐면 둘 다 다른 이메일 썼는데 뭐가 교집합이 있을까? 여기 둘이 똑같이 뭔가 생각하는 부분을 답으로 맞춰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둘 다 안 읽은 중간 지문하고 마지막 지문에서 안 읽은 부분이 어디예요? 하단 쪽은 둘 다 안 읽었죠. 그럼 하단끼리 역수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 하나는 나올 겁니다. 자, 중간 지문에서 맥카프리 언니가 얘기한 부분에서 후반부 쪽을 좀 보죠. 후반부 쪽을 좀 보니까 while이라는 접속사 앞쪽으로 park, 공원의 조명을 좀 합시다. 공원의 조명을. 그 조명을 하게 되면 improved lighting, 그 개선된 조명을 통해서 Westford Park의 usability, 유용성과 편의성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죠. 특히나 어두침침한 겨울에 아주 무서운 겨울달 동안에는. A well-lit, 조명이 훤히 들어오고 nicely, 굉장히 잘 관리되는 공원은 officers, 원천이고 근원이야. 이 civic, 시민들의 pride의 최고봉이자.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우리 배님께서 얘기한 거. 아까 노인분들을 위한 퍼블릭 라이브러리 짓자 그랬거든. 근데 맨 마지막에 퍼블릭 라이브러리 공사하자고 얘기하면서 natural gathering, 마지막 문단 읽고 있어요. 굉장히 자연적인 모임 장소잖아. 노인분들 도서관 많이 모이시잖아. 그래서 새로운 엔트리 진입률을 갖다가 좀 건조하고 서늘하면서도 잘 보호되는 장소로 두면 이분들께서 transportation, 버스든 지하철이든 이런 거 기다리시기 전에 좀 앉아서 수다도 떠시고 기다리실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시민들한테 다들 박수 받고 환영받을 거야 이런 거 해주면 맨 마지막에 balance the interests of all members of the Eldonbury public. 일반 시민과 대중들의 모든 멤버들의 interest. 여기선 이익이라고 쓰였을 겁니다. 이익이나 혜택, 흥미 관심보다는. 교육에 자기만 좋자고 나만 좋자고 혹은 특정 사람 한 명만 좋자고 이게 아니라 여러 다수한테 다 좋은 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다다익선. 그래서 보기 A, B, C, D는 되게 길지만 저는 보통 긴 보기는 앞에 주어와 끝쪽 어휘에서 틀어지는 게 있으면 정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보기 뒤에 patrons, 이용 고객들, 그런데 끝에 raise money. 갑자기 이용 고객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은다. 그리고 보기 C, 타운 카운슬에서 데드라인 연장해줘라. 시민 의견 받는 기간 연장해줘라. 이상하잖아? 근데 A하고 B가 남는데 보기 B 같은 경우에 돈 조금 써. as little money as, 최대한 조금 써. 쓰지 마.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보기 A만이 유일하게 끝에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entire community. 전체 그 도시, 지역 도시보다는 지역 마을, 이 지역 단체에 다 도움이 돼야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5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럼 리뷰를 하실 때 독해 지문을 50개를 풀든 5개를 풀든요. 기출로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패러프레이즈 정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줄을 그어서 일일이 슬래시를 끊지 말고요. 간단한 본인만의 수첩에 정리를 하세요. 본인만의 수첩 정리를 해서 191번 같은 경우에도 cost less than expected. 그러면 under budget 이런 것도 정리할 줄 알고요. put forth, propose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4번 같은 경우에도 있었잖아요. adolescent, 청소년 및 children을 둔 parents. 그러면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니까 younger residents. 이런 것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딸깍딸깍 걸려지지 않으면 많이 푼다고 나아지진 않아요. 여기 눈이 느린 경우에는 태반이 속도의 문제보다는 문장이 꼬여져 있다기보다 단어를 빨리 못 잡는 캐치가 안 되는 거에서 오니까 패러프레이즈 수첩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한 번씩 읽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일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의 패러프레이즈가 생명인 거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지문을 읽으실 때도 2중, 3중은 한 지문 읽고 끊고 풀고 나머지는 한 문제씩 따와서 연결하고 이런 식의 연습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파트 7 짤강으로 3중 지문 하나 보여드렸고요. 토익은 시간 싸움이니까 어휘력을 잘 늘리셔서 고득점을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